야, 저 노숙자 할아버지 또 나왔네. 채널 돌리지 마. 이거 재밌겠다. 거실 어딘가에서 터진 웃음소리가 텔레비전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다. 화면 속 조명이 하얗게 씻어낸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군청색 패딩이 어깨 부분부터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고 가슴팍에는 번호표 128번이 비닐 테이프로 겨우 붙어 있다. 관객석 앞줄, 누군가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꺼내든다. 화면을 가로로 돌리고 녹화 버튼을 누른다. 렌즈가 남자의 발끝을 향한다. 신발 바닥이 닳아서 하얀 밑창이 군데군데 드러나 보인다. 이 프로그램도 이제 별별 사람 다 나오네. 심사위원 테이블 끝자락 윤가람이 물병 뚜껑을 돌리며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인다. 그의 눈은 무대를 향하지만 시선은 이미 다음 참가자를 기다리는 듯 흐릿하다.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 내 인생 한 소절 예선 무대. 네온 간판 뒤로 카메라 세대가 동시에 팬을 시작한다. 플로어 감독 박지수가 손을 들어 올리자 객석의 웅성거림이 조금 줄어든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성함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들이대자 남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강만수라고 합니다. 마이크 스탠드에 손이 닿는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진다. 누군가는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해서 웃음을 감춘다. 조명이 강만수의 얼굴 주름 사이를 깊게 파고든다. 광대뼈 아래 움푹 들어간 볼, 거칠게 갈라진 입술, 반짝이는 무대 바닥 아래 강만수의 오른손이 살짝 떨린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높이를 자신의 입에 맞춘다. 스탠드 손잡이를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보인다. 반주가 시작되기도 전 그의 다른 손이 패딩 안주머니를 더듬는다. 구겨진 흰 종이 한 장을 살짝 만졌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종이 모서리가 주머니 틈 사이로 조금 삐져나온 채 흔들린다. 무대 뒤편 컨트롤룸, 박지수가 모니터를 응시한다. 화면 속 강만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클로즈업으로 잡힌다. 박지수는 인터컴 버튼을 누른다. 카메라 원, 얼굴 너무 당기지 말고 전체로 가요. 대기실 모니터 앞 스태프 몇 명이 서로 팔꿈치를 툭툭 치며 웃는다. 저런 분 나오면 조회수는 나오겠다. 썸네일 제목 벌써 보인다. 노숙자 할아버지의 도전. 뭐 이런 거?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번진다. 하지만 무대 위 강만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니, 듣지 않으려 한다. 그는 눈을 감고 객석 너머 어딘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든다. 조명이 눈을 찌르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심사위원석 한가운데 한석진이 노트를 펼치며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친다. 최은별은 그저 팔짱을 끼고 무대를 바라본다. 윤가람은 여전히 물병을 만지작거린다. 객석 뒤편 조명 감독이 밝기 다이얼을 조금 더 올린다. 무대 전체가 더 환하게 빛나고 강만수의 그림자가 뒤쪽 스크린에 길게 드리워진다. 강만수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진다. 아직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반주도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무대 조명이 강만수를 완전히 감싼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선 채 천천히 눈을 뜬다. 오늘 어떻게 이 무대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강만수는 잠시 입술을 달싹인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의 시선이 객석 뒤편 어둠 속을 훑는다. 복지관에서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컨트롤룸 안 박지수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다. 참가자 신청서가 떠 있다. 128번 강만수, 나이 70세.
거주지 서울역 인근 쪽방촌. 특이사항 없음. 가족 영상 없음. 비상연락처 없음. 박지수는 마우스 휠을 내린다. 화면 하단 참가 동기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다.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카메라 2 심사위원석 리액션 하나 잡아요.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한다. 윤가람이 팔짱을 낀 채 무대를 올려다본다. 무대 조명이 반사되어 강만수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패딩의 얼룩, 해진 소매, 비닐 테이프로 붙인 번호표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윤가람은 고개를 살짝 돌려 옆에 한석진을 본다. 한석진은 펜을 돌리며 노트에 뭔가를 적는다. 최은별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무대를 바라본다. 대기실 모니터 앞 작가 한 명이 태블릿을 들고 속삭인다. 저분 사전 인터뷰 영상 봤어요? 폐지 주우시는 거 찍었는데 솔직히 좀. 그래도 사연은 있잖아. 시청자들 이런 거 좋아해. 사연이라기보단 그냥 불쌍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모니터로 향한다. 화면 속 강만수는 여전히 마이크 앞에 서 있다. 움직임이 거의 없다. 다만 손끝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사회자가 다시 질문을 던진다. 평소에 어떤 일 하세요? 낮에는 폐지 줍고요. 밤에는 급식소에서 설거지 좀 도와드립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또다시 작은 웃음이 터진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강만수는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실 뿐이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옆에 앉은 보조 작가에게 묻는다. 복지관 담당자한테 연락했어요? 네. 사회복지사 박선영 씨요. 통화했는데 강만수 선생님이 몇 달 전부터 계속 노래 연습하시는 거 보고 권유했대요. 처음엔 몇 번이나 거절하셨다가 이번에 겨우 설득했다고. 뭐라고 설득했는데요? 한 번만 나가보시라. 후회 안 하실 거다. 이렇게요. 박지수는 화면 속 강만수를 다시 본다. 그의 패딩 주머니 틈에서 삐져나온 흰 종이 한 모서리가 조명에 반짝인다. 심사위원석 윤가람이 물병을 내려놓는다. 물이 찰랑거리며 흔들린다. 그는 10년 전 데뷔 무대를 떠올린다. 화려한 조명, 환호하는 관객들, 그리고 그 이후 천천히 식어간 열기. 요즘 방송 출연 제의가 끊겼다. 음원 차트에서도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 프로그램 심사위원 자리도 사실은 마지막 기회에 가까웠다. 제도약이라기보단 그냥 버티기. 윤가람은 무대 위 강만수를 본다. 저 사람은 뭘 바라고 여기 섰을까? 상금? 명예?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들리고 싶어서? 무대 위 강만수가 객석을 천천히 둘러본다. 조명이 눈을 찌르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관객석 위쪽, 맨 뒷줄까지 시선을 천천히 스캔한다. 누군가를 찾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다. 빈 좌석 몇 개만이 어둠 속에 조용히 놓여 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손이 마이크 스탠드를 조금 더 세게 잡는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진다. 반주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느린 피아노 선율. 객석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줄어든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타임코드를 확인한다. 녹화 시작 후 3분 21초. 그는 인터컴에 대고 작게 말한다. 전체 카메라, 얼굴 클로즈업 준비. 첫 소절 나오면 바로 들어가요. 카메라 세 대가 동시에 줌을 당긴다. 강만수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주름진 이마, 갈라진 입술, 그리고 감긴 눈꺼풀 아래로 떨리는 속눈썹. 그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진다. 첫 소절이 흘러나온다. 강만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다. 떨림은 있지만 음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객석의 웃음소리가 멈춘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든 손을 천천히 내린다. 반주가 한 소절을 지나자 사회자가 손을 들어 올린다. 음악이 뚝 끊긴다. 잠깐만요, 선생님. 이 노래 어떤 곡인가요? 강만수는 눈을 뜬다. 조명이 다시 눈을 찌른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연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제목은 그날 부른 자장가입니다. 심사위원석 한석진이 펜을 놓으며 웃음을 터뜨린다. 직접 작곡하셨다고요?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된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카메라가 심사위원 테이블을 천천히 훑는다. 한석진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노트에 뭔가를 적는다. 최은별은 팔짱을 푼 채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윤가람은 물병을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멈춘다. 컨트롤룸 뒤편 자막 담당 스태프가 키보드를 두드린다. 화면에 타이핑되는 글자가 떠오른다. 노숙자 할아버지 직접 만든 노래로 도전? 박지수는 그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린다. 모니터 속 강만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다. 주름진 얼굴, 갈라진 입술, 그리고 그 눈빛.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 대기실 작가 한 명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웃는다. 직접 만든 노래래.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조회수 확 나오겠네? 제작비 빠듯한데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되지. 상금도 있잖아요. 1등 1억, 준우승 3천, 파이널만 가도 500.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모니터로 향한다. 화면 속 강만수는 여전히 무대 중앙에 서 있다. 박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간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저장된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사전 인터뷰 당시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상금 받으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숨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강만수의 목소리. 병원비 갚고 싶습니다. 병원비요? 두 군데에 한 1,800 정도 밀려 있어서요. 아픈 가족이 있으세요? 또다시 긴 침묵. 손가락이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그냥 오래된 빚입니다. 누구 병원비신데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지수는 재생을 멈춘다. 복도 창문 너머 대기실이 보인다.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누군가는 목을 풀고 누군가는 악보를 들여다본다. 그 구석 1시간 전 강만수가 앉아있던 자리가 보인다. 빈 의자 하나. 그 옆 바닥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다. 박지수는 창문에 손을 짚고 그 자리를 응시한다. 무대 위 사회자가 다시 질문을 이어간다. 자장가라는 제목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강만수는 잠시 입술을 깨문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의 손이 다시 패딩 주머니 쪽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번엔 닿지 않는다. 주머니가 비어 있다는 걸 그는 모른다. 예전에 누군가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강만수는 고개를 천천히 숙인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진다.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대신 어딘가에서 작은 한숨소리가 새어나온다. 심사위원석 윤가람이 물병을 내려놓는다. 물이 찰랑거리며 흔들린다. 그는 무대 위 강만수를 본다. 저 사람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낀다. 뭔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다. 컨트롤룸으로 돌아온 박지수가 보조 작가에게 묻는다. 사전 인터뷰 때 가족 관계 조사 안 했어요? 했는데요. 신청서에 전부 없음이라고 체크하셨어요. 보호자도 없고 비상 연락처도 없고 병원비는요? 1,800이면 적은 돈 아닌데. 그것도 물어봤는데 끝까지 누구 거라고 안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오래된 빚이라고만. 박지수는 모니터를 응시한다. 화면 속 강만수의 손이 허공을 더듬는다.
주머니를 찾는 손.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 대기실 복도, 청소 담당 직원이 비닐봉투를 들고 지나간다. 봉투 안에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보인다. 그중 하나 모서리가 조금 찢어진 흰 종이가 비닐 틈 사이로 삐져나와 있다. 무대 위 강만수가 다시 입을 연다. 그냥 한 번만 끝까지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심사위원들을 바라본다. 한석진이 손을 들어 올린다. 일단 들어는 봐야죠. 계속 진행하시죠. 반주가 다시 시작된다. 이번엔 중간 부분부터. 강만수는 눈을 감는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진다. 하지만 노래가 나오기 직전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린다. 벨소리가 무대까지 들린다. 강만수의 눈이 살짝 떨린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첫 소절이 다시 흘러나온다. 첫 소절이 무대를 채운다. 강만수의 목소리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공간을 타고 흐른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멈춘다. 누군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모니터를 응시한다. 화면 속 강만수의 입술이 움직인다.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기 직전 조명 감독이 밝기 다이얼을 조금 올린다. 그 순간 무대 조명이 강만수를 더 선명하게 비춘다. 패딩 주머니 틈 사이로 비집고 나온 흰 종이 한 장이 중력에 끌려 툭 떨어진다. 종이는 무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객석 앞줄, 누군가 그 종이를 본다. 하지만 강만수의 노래에 정신이 팔려 손을 들지 않는다. 무대 옆 스태프 한 명이 그 장면을 포착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대 가장자리로 다가간다. 발소리를 죽이며 종이를 집어든다.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악보 한 장. 그는 뒤로 물러나 박지수가 있는 컨트롤룸으로 향한다. 종이 떨어졌어요. 참가자 것 같은데. 박지수가 종이를 건네받는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종이를 펼친다. 하지만 곧 시선이 종이로 향한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다. 그날 부른 자장가 작사 작곡 강만수. 박지수는 종이를 더 가까이 당긴다. 제목 아래 연필로 쓰였다가 지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어린 유까지 쓰여 있다가 급하게 지운 듯 문질러진 자국. 옆에서 보조 작가가 고개를 들이민다. 뭐예요, 그거? 악보인 것 같은데 직접 쓴 거 맞네요. 악보 아래쪽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10-9XX2-1X38. 그리고 그 옆에 박지수의 눈이 멈추는 문장. 딸 유나 돌잔치곡. 박지수는 숨을 멈춘다. 보조 작가가 종이를 들여다본다. 딸이요. 아까 신청서엔 가족 없다고.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모니터로 향한다. 화면 속 강만수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눈을 감은 채 무언가에 몰입한 표정. 대기실로 연결된 인터컴에서 작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수야, 이거 대박인데. 지금 참가자 표정 좀 봐. 박지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악보를 천천히 다시 펼친다. 어린 유. 지워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본다. 하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사전 인터뷰 녹음 파일 다시 한번 들어봐요. 병원비 관련된 거요? 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보조 작가가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재생한다. 녹음 속 강만수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온다. 병원비 갚고 싶습니다. 두 군데에 한 1,800 정도 밀려 있어서요. 박지수는 악보를 다시 본다. 딸 유나 돌잔치곡. 그 옆 전화번호. 10-9XX2-1X38. 이 번호로 전화 한번 걸어봐요. 지금요? 아니, 녹화 끝나고 일단 기록만 해둬요.
보조 작가가 번호를 노트에 적는다. 박지수는 악보를 반으로 접는다.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작게 울린다. 그는 악보를 무릎 위에 내려놓는다. 무대 위 강만수가 두 번째 소절을 마친다. 객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진다. 하지만 여전히 킥킥대는 웃음도 섞여 있다. 노래는 좀 하네. 근데 작곡은 진짜 본인이 한 건가? 심사위원석 한석진이 펜을 돌리며 노트에 뭔가를 적는다. 최은별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무대를 바라본다. 윤가람은 물병을 손에 쥔 채 강만수의 얼굴을 응시한다. 윤가람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친다. 그날 부른 자장가. 그 제목이 묘하게 귀에 걸린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억. 대기실 작가가 태블릿을 들고 조연출에게 말한다. 지수가 뭔가 찾은 것 같은데. 표정이. 뭘 찾았는데? 모르겠어. 근데 저 참가자, 뭔가 있을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한다. 화면 속 강만수는 세 번째 소절로 넘어간다.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떨림은 여전하지만 음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다시 악보를 펼친다. 이번엔 뒷면을 본다. 거기엔 또 다른 글씨가 적혀 있다. 1985년 3월 12일 내 딸 유나에게. 박지수는 계산기를 두드린다. 1985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때 태어난 아이라면 지금 40대. 참가자 신청서, 비상연락처 칸 다시 확인해봐요. 아까 봤는데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보조 작가가 신청서 파일을 연다. 화면을 스크롤한다. 비상연락처란 빈칸. 하지만 그 아래 추가 메모란에 작은 글씨가 하나 적혀 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윤가람 가수. 박지수의 눈이 커진다. 이거 뭐예요? 아, 그거요? 참가자가 추가로 적으신 건데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비상연락처는 없다면서 가수 이름을 왜 적었나 싶어서. 윤가람이요? 우리 심사위원. 네. 근데 연락처는 없고 그냥 이름만. 박지수는 악보와 신청서를 번갈아 본다. 딸 유나 돌잔치곡. 그리고 윤가람 가수. 윤가람 씨 본명 뭐예요? 본명이요. 잠깐만요. 보조 작가가 출연진 명단을 연다. 윤가람의 프로필을 클릭한다. 화면에 글자가 떠오른다. 본명 강유나. 박지수는 숨을 멈춘다. 강유나. 강만수. 그리고 악보에 적힌 딸 유나. 이거 설마. 그는 악보를 다시 펼친다. 작사 작곡 강만수. 그리고 딸 유나 돌잔치곡. 무대 위 강만수가 마지막 소절을 향해 간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객석이 조용해진다. 웃음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는다. 박지수는 심사위원석을 본다. 화면 속 윤가람이 물병을 내려놓고 무대를 응시한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진다. 박지수는 악보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는다. 무릎 위에 내려놓는다. 하지만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머문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킥킥대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 하지만 이번엔 곧 멈춘다. 강만수의 목소리가 그 웃음을 잠재운다. 강만수의 목소리가 세 번째 소절로 넘어간다. 반주 음악이 천천히 그를 감싼다. 객석의 공기가 바뀐다. 킥킥대던 웃음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모니터를 응시한다. 화면 속 강만수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풀린다. 무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눈가의 주름이 깊게 드리워진다. 그 순간 박지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 스친다. 좁은 방 안,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천장, 창문 너머로 동네 사진관 간판의 네온 불빛이 깜빡인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하나로 묶은 젊은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다. 손가락이 줄을 튕길 때마다 작은 방 안의 소리가 울린다. 작은 방 한쪽 분홍색 털 담요를 덮고 누운 아기가 엄마 품에서 눈을 꿈뻑인다. 아기의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는다. 유나야, 아빠 노래 어때? 기타 소리가 멈춘다. 젊은 강만수가 고개를 들어 아기를 바라본다. 아기를 안고 있던 여자가 헤헤 웃으며 대답한다. 이걸로 돌잔치 때 울리는 거야. 우리 애 태어나고 처음 만든 곡이잖아. 제대로 만든 건지 모르겠어. 악보도 제대로 못 읽는데. 괜찮아. 마음만 담으면 되지. 유나가 크면 이 노래 들려줄 거야. 아빠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노래라고. 젊은 강만수는 다시 기타를 든다. 손가락이 줄 위를 천천히 움직인다. 첫 소절이 흘러나온다. 아기가 눈을 크게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본다. 현재의 무대. 강만수의 목소리가 객석 전체를 채운다. 텔레비전 속에서 들을 때와 달리 생으로 숨소리까지 그대로 섞여 밀려온다. 심사위원석 윤가람이 물병을 내려놓는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린다. 무대 위 강만수의 얼굴을 본다. 저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무대 뒤 복도 조연출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서서 모니터를 본다. 옆에 선 스태프에게 작게 속삭인다. 저분, 예전에 우리 동네 노래방에서 알바했었어요. 진짜요? 노래 잘하긴 하네. 노래 진짜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한 20년도 더 됐나? 왜 안 보였는데요? 모르죠.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소문했는데 행방불명이라고. 두 사람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한다. 화면 속 강만수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눈을 감은 채 다시 과거. 좁은 방 안 젊은 강만수가 악보를 펼친다. 손때 묻은 종이 위로 연필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다. 그날 부른 자장가. 제목도 괜찮아? 좋지. 자장가니까. 유나 재울 때 이거 불러줘. 젊은 강만수는 악보 맨 아래에 날짜를 적는다. 1985년 3월 12일.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쓴다. 내 딸 유나에게. 나중에 유나 크면 이 종이 보여줄 거야. 아빠가 얼마나 유나 생각하며 만들었는지. 그래. 꼭 보여줘야지. 젊은 강만수는 악보를 조심스럽게 접는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는다. 아기가 작은 손을 펴며 옹알이를 한다. 현재의 무대. 강만수가 마지막 소절로 넘어간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손수건을 꺼낸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악보를 다시 펼친다. 1985년 3월 12일 내 딸 유나에게. 그의 손끝이 그 글씨를 천천히 훑는다. 40년 전이네. 네. 이 악보 40년 전에 쓴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40대. 보조 작가가 화면을 본다. 출연진 명단에 떠 있는 윤가람의 프로필. 본명 강유나 나이 40세. 설마 진짜로? 박지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모니터 속 윤가람을 본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무대를 응시하는 그의 얼굴. 표정이 조금씩 굳어진다. 객석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인다. 근데 이 노래 진짜 본인이 만든 거 맞는 것 같아. 저렇게는 못 불러. 뭔가 진짜 마음이 담긴 것 같아. 무대 위 강만수가 마지막 음을 끌어올린다. 그의 목소리가 천천히 사라진다. 반주가 끝난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객석이 조용하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 아니, 칠 수 없다. 모두가 무언가에 압도된 듯 그저 무대를 바라본다. 5초, 10초,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객석 맨 뒤 누군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린다. 박수 소리가 작게 터진다. 그 소리가 앞으로 번진다. 1명, 2명, 10명.
객석 전체가 박수를 친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타임 코드를 확인한다. 녹화 시작 후 11분 43초. 그는 인터컴에 대고 말한다. 심사위원 리액션 전체 잡아요. 특히 윤가람 씨 클로즈업 하나 더 넣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한다. 한석진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인다. 최은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다. 그리고 윤가람. 그는 박수를 치지 않는다. 그저 무대를 바라본다. 강만수를 바라본다. 눈빛이 흔들린다. 박수 소리가 객석을 가득 채운다. 강만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허리를 깊게 굽힌다. 조명이 그의 등을 비춘다. 하지만 박수가 채 끝나기도 전 심사위원석에서 손이 하나 올라온다. 한석진이다. 그는 급하게 손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연다. 컷. 잠깐만요. 플로어 전체가 멈춘다. 박수 소리가 뚝 끊긴다. 객석 어딘가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된다. 강만수는 고개를 들어 심사위원석을 본다. 왜요? 윤가람이 한석진 쪽을 보며 묻는다. 한석진은 노트를 넘기며 펜을 돌린다. 이거 컨셉 좀 센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노골적인 심파 같아서요. 요즘 시청자들 이런 거 거부감 있어요. 객석이 조용해진다. 누군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카메라가 심사위원 테이블을 천천히 훑는다. 노숙자 사연 직접 만든 노래, 병원비 다 나왔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노래는 좋았는데요. 노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건 프로그램 전체 이미지 문제예요. 너무 자극적이면 역효과가 나요. 무대 위 강만수는 아직도 마이크 앞에 서 있다. 박수가 끊긴 공간 속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굳어진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인터컴 버튼을 누른다. 카메라 원 참가자 표정 잡아요. 화면 속 강만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조명이 얼굴 주름 사이를 파고든다. 입술이 살짝 떨린다. 박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컨트롤룸 문을 열고 무대 쪽으로 걸어간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악보가 쥐어져 있다. 무대 가장자리에 도착한 박지수가 강만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간다. 선생님, 잠깐만요. 강만수는 고개를 돌린다. 박지수를 본다.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해볼까요? 카메라가 준비가 안 돼서 제대로 못 잡았어요. 거짓말이었다. 카메라는 완벽하게 잡았다. 하지만 박지수는 강만수의 눈빛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심사위원석 한석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무슨 논의요? 이 참가자 계속 진행시킬 건지 말 건지요. 지금 이대로 가면 방송 나갔을 때 댓글 난리 날 거예요. 객석 어딘가에서 작은 웃음이 터진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한다. 윤가람이 마이크를 당긴다. 그의 손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손등의 핏줄이 붉어진다. 난 반대예요. 뭐가요? 처음부터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끊기면 오히려 이상해요. 가람 씨, 이건 프로그램 신뢰도 문제예요. 자극적인 사연으로 조회수만 올리려는 거 아니냐는 비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끊는 게 답인가요? 사람이 노래 부르는데 중간에 끊는 게 더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힌다. 객석이 더 조용해진다. 누군가는 숨소리조차 죽인다. 컨트롤룸 모니터 앞 스태프들의 시선이 동시에 무대로 향한다. 작가 한 명이 태블릿을 들고 조연출에게 속삭인다. 저 둘 싸우는 거 아니야? 저러다 녹화 중단되는 거 아냐? 무대 위 강만수의 눈동자가 천천히 심사위원석을 향해 옮겨간다. 윤가람과 한석진.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의 귀로 흘러든다. 강만수는 천천히 입을 연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무대 위 마이크는 그 작은 떨림까지도 객석 뒤편까지 실어보냈다.
그냥 끝까지 한 번만 부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진다.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한석진이 펜을 내려놓는다. 윤가람은 물병을 쥔 채 강만수를 바라본다. 박지수는 무대 위 강만수를 본다. 그의 손에 쥔 악보가 살짝 떨린다. 딸 유나 돌잔치곡. 그 글씨가 손바닥에 닿는다. 일단 녹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플로어 전체에 긴장이 감돈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진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된다. 컨트롤룸으로 돌아온 박지수가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건다. PD님, 상황 좀 복잡해졌어요. 뭐가? 128번 참가자요. 심사위원 한 분이 심파 우려하시는데, 그래서? 근데 이 참가자, 사연이 좀 특이해요. 박지수는 악보를 본다. 그리고 신청서를 본다. 비상연락처 윤가람 가수. 본명 강윤아. 일단 올라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이요. 전화가 끊긴다. 박지수는 모니터를 본다. 화면 속 무대 위 강만수는 여전히 마이크 앞에 서 있다. 조명이 어두워진 가운데 홀로 서 있다. 객석 뒤편 관객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인다. 왜 끄는 거야? 모르겠어. 노래 좋았는데. 저 할아버지 계속 못 부르는 거 아냐? 심사위원석 윤가람이 물병을 내려놓는다. 물이 찰랑거리며 흔들린다. 그는 무대 위 강만수를 본다. 저 사람의 뒷모습, 굽은 어깨, 해진 패딩. 윤가람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다시 스친다. 그날 부른 자장가. 그 제목.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불러본 것 같은. 윤가람은 눈을 감는다. 기억 속 어딘가 작은 방, 기타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 설마. 그는 눈을 뜬다. 무대 위 강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심사위원석을 향해, 윤가람을 향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스친다. 조명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른다. 조명이 완전히 꺼진다. 무대가 어둠에 잠긴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진다.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참가자 대기실로 안내해드려요. 심사위원분들은 잠시 자리에 계셔주세요. 강만수는 천천히 무대를 내려온다. 스태프가 그의 팔을 가볍게 잡고 복도 쪽으로 안내한다. 그의 발걸음이 무겁다. 패딩 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는 걸 그는 아직도 모른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악보와 신청서를 들고 서둘러 복도로 나간다. 보조 작가가 뒤따른다. 어디 가세요? 회의실. PD님한테 보여드려야 해요. 복도 끝 회의실 문이 열린다. 프로듀서가 먼저 들어와 있다. 탁자 위로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다. 무슨 일이야? 박지수는 대답 대신 악보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신청서를 그 옆에 펼친다. 이거 좀 보세요. 프로듀서가 몸을 숙여 악보를 본다. 그날 부른 자장가 작사 작곡 강만수. 그 아래 딸 유나 돌잔치곡. 이게 뭐야? 무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참가자 주머니에서. 프로듀서의 시선이 신청서로 향한다. 128번 강만수. 보호자 없음. 가족 없음. 박지수가 손가락으로 비상연락처 란을 가리킨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윤가람 가수. 윤가람, 우리 심사위원. 네. 근데 여기 봐요. 박지수가 출연진 명단을 펼친다. 윤가람의 프로필 화면. 본명 강윤아. 프로듀서는 악보와 신청서를 번갈아 본다. 딸 유나 돌잔치곡. 강윤아. 그리고 강만수. 이거 설마 진짜로?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치고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두드려진다. 박지수가 문을 연다. 윤가람이 서 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하다. 아까 그분 다시 부르게 해도 되죠? 아, 가람 씨. 들어와요. 윤가람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탁자 위를 본다. 신청서와 악보가 나란히 놓여 있다. 제가 좀 더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서요. 아까는 중간에 끊겨서. 말을 이어가다가 윤가람의 시선이 악보에 멈춘다. 그날 부른 자장가. 그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윤가람의 발걸음이 멈춘다. 탁자 가까이 다가간다. 신청서 위에 적힌 글씨가 보인다. 본명 강윤아라는 인쇄 글자. 그리고 그 위에 볼펜으로 덧쓴 가수 이름 윤가람. 이걸 왜 여기? 프로듀서와 박지수가 그를 바라본다. 윤가람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악보를 집어든다. 손이 떨린다. 악보 제목 아래 지워진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어린 유. 윤가람은 엄지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문질러 본다. 하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악보 하단. 딸 유나 돌잔치곡. 그리고 전화번호. 10-9XX2-1X38. 윤가람의 눈이 커진다. 이 번호. 아세요? 윤가람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악보를 뒤집는다. 거기에 적힌 날짜. 1985년 3월 12일 내 딸 유나에게. 1985년 3월 12일. 윤가람의 생일. 악보가 손에서 미끄러져 탁자 위로 떨어진다. 종이가 흔들리며 조명을 반사한다. 이거 제가 아는. 말끝이 잘린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진다. 프로듀서가 의자를 당긴다. 앉으세요. 윤가람은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손이 계속 떨린다. 악보를 다시 집어든다. 이 노래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타 소리 같은 거. 윤가람은 눈을 감는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른다. 좁은 방, 낡은 벽지, 창문 너머로 깜빡이는 네온 불빛, 그리고 기타를 치는 남자의 뒷모습. 아빠가 노래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내 돌잔치 때 틀었다고. 아버님이요? 윤가람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입술이 떨린다. 근데 난 오래전에 연락 끊겼어요. 제가 15인가 16때. 왜요? 집을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 없었고. 윤가람은 악보를 다시 본다. 작사 작곡 강만수. 그 이름이 눈을 찌른다. 강만수. 윤가람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주민등록 등본의 이미지가 스친다. 가로줄이 그어져 있던 북한. 거기 적혀 있던 이름. 강만수. 설마 저 참가자가? 신청서에 윤가람 씨 이름 적으셨어요. 비상연락처 안에. 윤가람은 신청서를 본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윤가람 가수. 연락처는 없다. 이름만. 왜 연락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 끊긴다. 윤가람은 악보를 꽉 쥔다. 종이가 구겨진다. 프로듀서가 노트북을 연다. 참가자 목록을 스크롤한다. 128번 강만수. 70세. 서울역 쪽방촌 거주. 70세면 맞네요. 우리 아빠 나이. 박지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사전 인터뷰 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상금 받으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병원비 갚고 싶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으세요? 긴 침묵. 그리고 강만수의 목소리. 그냥 오래된 빚입니다. 재생이 멈춘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흐른다. 병원비요? 1,8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하셨어요. 2군데 병원. 윤가람은 고개를 숙인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난 그냥 버려진 줄 알았어요. 가람 씨. 15대 집 나가시고 한 번도 연락 없었어요. 난 그냥 잊힌 줄 알았어요. 윤가람의 목소리가 떨린다. 눈가가 붉어진다. 근데 저 사람이 아빠라면 왜 아무 말도 없이. 프로듀서가 박지수를 본다.
박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프로듀서가 노트북을 닫는다. 일단 녹화는 계속할 겁니다. 네. 참가자분은 끝까지 부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가람 씨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윤가람은 고개를 든다. 눈가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는다. 다만 가람 씨가 원하시면 심사위원석에서 빠지셔도 돼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윤가람은 잠시 생각한다. 악보를 다시 본다. 그날 부른 자장가. 그 제목이 흔들린다. 아니요. 괜찮으세요? 끝까지 들을게요. 제대로. 윤가람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악보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하지만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 잠시 머문다. 그 노래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라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회의실 문이 열린다. 윤가람이 복도로 나간다. 프로듀서와 박지수가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박지수는 악보를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1985년 3월 12일 내 딸 유나에게. 그 글씨가 손바닥에 닿는다. 회의실 문이 닫힌다. 프로듀서와 박지수만 남는다. 박지수는 핸드폰을 꺼내든다. 복지센터로 전화해 봐야겠어요. 지금 네.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박지수는 신청서에 적힌 복지센터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울린다. 3번, 4번. 그리고 연결된다. 안녕하세요. 방송국 내 인생 한 소절 제작진인데요. 참가자 강만수 선생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 강만수 어르신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가족 관계 아시나요? 신청서에는 가족 없다고 적으셨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 그 어르신, 딸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딸이 있긴 있으시군요. 네, 대신 이름만 적어달라면서요. 혹시 나중에 연락이 올까 해서라고? 박지수는 프로듀서를 본다. 프로듀서가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한다. 그 따님분 이름이 강유나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이 그 얘기는 잘 안 하시거든요. 다만 복지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다. 매달 송금하시는 건 봤어요. 어르신 통장 내역 확인할 일이 있어서. 송금이요? 네, 자기 방 월세도 밀리면서 누구 입원비를 계속 내고 계셨어요. 박지수는 숨을 멈춘다. 프로듀서가 타자를 치던 손을 멈춘다. 입원비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복지 계좌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10만 원, 7만 원, 5만 원 어떨 땐 3만 원도. 얼마나 오래 보내셨어요? 제가 담당한 지 3년 됐는데 그때부터 쭉이요. 아마 그전부터도 계속 하셨을 거예요. 박지수는 노트에 숫자를 적는다. 3년. 매달 평균 7만 원. 계산이 나온다. 작년에 폐렴으로 쓰러지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때요. 한 번 크게 쓰러지셨어요. 겨울이었는데 쪽방이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도 의료비 직접 내셨나요? 일부는요. 복지 지원으로 커버 안 되는 부분을 직접 빌려서 갚으셨어요. 몇 개월 걸려서. 전화 너머로 복지사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그 어르신 정말 고집세시거든요. 도와드리려고 해도 안 받으시고 그냥 딸 이름만 종이에 적어놓고 계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라고? 전화가 끊긴다. 박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회의실 안이 조용하다. 프로듀서가 노트북 화면을 돌린다. 박지수가 화면을 본다. 복지계좌 입금 내역이 스크롤로 펼쳐진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달 적혀 있는 이름. 송금인 강만수. 월세 밀리면서 이걸 계속 보낸 거네. 네. 근데 누구한테 보낸 건지는 모르는 거지? 복지사도 모른대요. 어르신이 말 안 하셨대요. 프로듀서는 화면을 더 스크롤한다. 숫자들이 지나간다. 10만 원, 7만 원, 5만 원. 때로는 3만 원.
어떤 달은 2번 송금한 기록도 있다. 이거 병원비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딸 병원비 윤가람 씨? 박지수는 고개를 젓는다. 모르겠어요. 근데 윤가람 씨는 지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 두 사람은 침묵한다. 화면 속 숫자들만 조용히 깜빡인다. 박지수는 다시 핸드폰을 든다. 이번엔 다른 번호를 누른다. 건강보험공단. 강만수 선생님 보험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인 동의는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박지수가 신청서를 보며 정보를 읽는다. 키보드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린다. 네,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역 필요하세요? 예전에 가족으로 등록된 분 있나요? 잠시만요. 과거 기록 찾아볼게요. 몇 초의 침묵. 마우스 클릭 소리. 네, 있네요. 배우자 한 분, 자녀 한 분. 근데 둘 다 오래전에 등록 해지됐어요. 자녀분 이름이 뭔가요? 강유나, 1985년생이네요. 박지수는 프로듀서를 본다. 프로듀서가 고개를 끄덕인다. 배우자는요? 윤혜진, 1987년에 사망 처리되어 있네요. 박지수는 노트에 적는다. 윤혜진 1987년 사망.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다. 박지수와 프로듀서가 서로를 본다. 1987년이면 윤가람 씨가 2살. 네. 엄마가 그때 돌아가셨네요. 그럼 혼자 키운 거네. 15가지. 박지수는 악보를 다시 펼친다. 손때 묻은 종이를 천천히 넘긴다. 악보 한 켠 연필로 작게 그려진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생일 케이크, 촛불 3개. 아주 서툰 그림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흔적이 보인다. 여기 케이크 그림도 있네요. 프로듀서가 몸을 숙여본다. 촛불 3개? 네. 아마 3살 생일. 두 사람은 다시 악보를 본다. 1985년 3월 12일 내 딸 유나에게. 그리고 그 옆 작은 케이크 그림. 복도 저편 윤가람이 창가에 서 있다. 창밖을 바라본다. 저 아래 주차장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윤가람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오른다. 아주 오래전, 작은 방, 기타 소리, 그리고 엄마 없는 식탁. 엄마는 언제 돌아가신 거였지? 2살? 기억이 없다. 그 이후로 아빠 혼자 키웠다. 15가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윤가람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오래된 사진 하나를 찾는다.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흐릿하지만 기타를 든 남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 남자의 머리.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 윤가람은 핸드폰 화면을 끈다. 창밖을 다시 본다. 회의실 안 박지수가 노트를 정리한다. 정리해 볼까요? 응. 강만수 선생님. 1987년에 아내 잃고 혼자 딸 키움. 2000만 2001년쯤 윤가람 씨가 15대 집 떠남. 그 이후 20년 넘게 연락 없음. 근데 계속 송금은 했다. 네. 월세 밀리면서도, 폐렴 걸려서 쓰러지면서도 왜 연락은 안 한 걸까? 모르겠어요. 근데 신청서에 딸 이름은 적었어요. 비상연락처로. 두 사람은 탁자 위에 서류들을 본다. 가족 없음이라고 체크된 신청서, 그리고 딸 유나 돌잔치 곡이라고 적힌 악보. 이거 방송 나가면. 논란될 거예요. 당연히. 근데 안 내보낼 수도 없잖아. 박지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프로듀서가 노트북을 닫는다. 편집 어떻게 하지? 최소한으로요. 사연은 거의 안 보여주고 노래 중심으로. 윤가람 씨는 아까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듣겠다고. 프로듀서는 창밖을 본다. 저 멀리 복도 끝 윤가람의 뒷모습이 보인다. 프로듀서가 회의실 창가로 걸어간다. 저 멀리 윤가람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는 여전히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편집 어떻게 할까? 박지수는 탁자 위에 악보를 본다. 손때 묻은 종이. 딸 유나 돌잔치곡.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말해봐. 하나는 짧게 자르는 거예요. 강만수 선생님 무대 재미 위주로만 쓰고 다음 참가자들 중심으로 방송 채우는 거. 프로듀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박지수가 말을 잇는다. 다른 하나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는 거예요. 사연은 최소한만 보여주고. 두 번째로 가면 논란 나올 거야. 알아요. 댓글 난리 날 거고 조작 아니냐는 말 나올 거고. 박지수는 침묵한다. 프로듀서가 창밖을 다시 본다. 근데 첫 번째로 가면 우리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네. 진짜 좋은 노래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잖아. 조회수 때문에. 박지수는 프로듀서를 본다. 프로듀서가 한숨을 쉰다. 난 이 일 15년 했어. 그동안 뭘 했는지 생각해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PD님, 시청률 올리고 광고주 만족시키고 댓글 관리하고 그게 다야.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하고 싶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회의실 방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다가온다. 회의실 문이 열린다. 윤가람이 서 있다. 눈가가 조금 붉다.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윤가람이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탁자 앞에 선다. 악보를 본다. 그리고 고개를 든다. 제가 직접 노래 같이 부르면 안 될까요? 프로듀서와 박지수가 동시에 그를 본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진다. 같이요? 네. 무대에서 저 분이랑. 근데 그러면 제 얘기 따로 자막 안 붙여주셔도 돼요. 윤가람은 악보를 집어든다. 손이 떨리지만 목소리는 또렷하다. 그냥 이 노래가 좋은 노래라는 것만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프로듀서는 의자에 앉는다. 팔짱을 낀다. 눈을 감는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친다. 광고주, 시청률, 댓글, 논란, 조회수, 온갖 숫자들이 번쩍이며 지나간다. 하지만 그 너머로 무대 위 강만수의 얼굴이 보인다. 떨리는 손, 주름진 얼굴, 그리고 그 눈빛. 프로듀서는 눈을 뜬다. 오늘 방송분 일부 첫 무대를 저걸로 엽니다. 박지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진짜요? 사연 노출은 최소. 노래는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다. 감사합니다. 프로듀서는 윤가람을 본다. 그리고 당신이 같이 부르는 장면 자막 없이 그대로 갑시다. 네. 설명은 시청자 몫으로 남기죠. 왜 같이 부르는지, 어떤 사연인지. 그냥 노래만 보여줍시다. 윤가람은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프로듀서가 인터컴 버튼을 누른다. 편집실 들려? 네, PD님. 128번 참가자 일부 첫 무대로 배치. 노래 풀 버전 다 살려. 사연 자막 최소. 네? 진짜요? 응. 그리고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무대 올라가서 같이 부를 거야. 그것도 자막 없이 그대로 담아. 인터컴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알겠습니다. 타임라인 다시 짭니다. 인터컴이 꺼진다. 프로듀서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녹화 재개합니다. 10분 후. 지금요? 응. 늦어지면 참가자 기다리다 지쳐. 박지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핸드폰을 들고 복도로 나간다. 스태프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한다. 회의실 안 윤가람과 프로듀서만 남는다. 프로듀서가 악보를 집어든다. 이거 가져가세요. 네.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만든 노랜지. 윤가람은 악보를 건네받는다. 종이가 손에 닿는다.
1985년 3월 12일 내 딸 유나에게. 감사합니다. 준비되면 무대 뒤로 가세요. 박 감독한테 신호 주면 됩니다. 윤가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간다. 프로듀서는 홀로 창가에 선다. 저 아래 스튜디오가 보인다. 스태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명이 하나둘 켜진다. 이거 잘하는 건가? 그는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손은 이미 핸드폰을 들어 메모를 적고 있다. 일부 오프닝 128번 강만수 노래 그날 부른 자장가 사연 자막 최소윤가람 합류 장면 자막 없이. 편집실 안 조연출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앉는다. 누군가는 타임라인을 다시 짠다. 누군가는 자막 파일을 지운다. 이거 진짜 방송 나가는 거야? PD님이 결정하셨잖아. 댓글 폭탄 맞을 텐데. 그래도 노래는 좋았어. 진짜로. 두 사람은 모니터를 본다. 화면 속 강만수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재생된다. 소리가 꺼진 채로.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무언가 전해진다. 이거 울림 있긴 하네. 응. 그래서 하는 거겠지. 복도 박지수가 강만수를 찾는다. 대기실 끝 구석 강만수가 의자에 앉아 있다. 고개를 숙인 채. 선생님, 강만수는 고개를 든다. 박지수를 본다. 다시 무대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시면 됩니다. 강만수의 눈이 커진다.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중간에 한 분이 같이 부르실 거예요. 누가요? 박지수는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곧 입을 연다. 윤가람 씨요. 심사위원. 강만수는 숨을 멈춘다. 입술이 떨린다. 그분이 왜? 박지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강만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준비되시면 무대로 나가주세요. 강만수는 천천히 일어난다. 패딩 주머니가 여전히 비어 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노래는 이미 그의 안에 있다. 조명이 다시 켜진다. 무대가 환하게 빛난다. 객석이 조용해진다. 강만수가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온다. 마이크 앞에 선다. 번호표 128번이 여전히 패딩에 붙어 있다. 무대 뒤 윤가람이 서 있다. 손에 악보를 쥐고 있다. 종이가 살짝 떨린다. 박지수가 무대 옆으로 다가간다. 준비되셨어요? 윤가람은 고개를 끄덕인다. 박지수가 작게 미소 짓는다. 두 번째 소절 시작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윤가람은 무대 옆 어둠 속에 선다. 강만수의 뒷모습이 보인다. 굽은 어깨, 해진 패딩. 하지만 그 뒷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반주가 시작된다. 느린 피아노 선율이 무대를 채운다. 강만수가 눈을 감는다. 첫 소절이 입술을 떠난다. 객석이 숨을 죽인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는다. 아무도 휴대폰을 들지 않는다. 그저 듣는다. 강만수의 목소리가 무대를 넘어 객석 끝까지 흘러간다. 떨림은 있지만 진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첫 소절이 끝난다. 잠시 침묵. 그리고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는 순간 윤가람이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온다. 조명이 그를 비춘다. 객석 어딘가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온다. 윤가람은 강만수 옆으로 다가간다.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는다. 강만수는 눈을 뜬다. 윤가람을 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만난다. 조명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춘다. 강만수의 손이 살짝 떨린다. 윤가람이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강만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두 번째 소절 같이 불러도 될까요? 강만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조명 뒤쪽 윤가람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겹쳐 보인다.
어린아이, 작은 방, 기타 소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친다. 그래. 짧은 대답. 하지만 마이크 없이도 객석까지 들릴 만큼 또렷하다. 윤가람이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선다. 강만수와 나란히 선다. 두 사람이 같은 마이크를 바라본다. 반주가 다시 흐른다. 두 번째 소절이 시작된다. 강만수가 먼저 입을 연다.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소절이 지나자 윤가람이 조용히 목소리를 얻는다. 낮은 목소리와 높은 목소리가 엇갈린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로 포개진다. 객석 앞줄, 누군가 눈가를 닦는다. 누군가는 입술을 꽉 깨문다. 심사위원석, 최은별이 손수건을 꺼낸다. 한석진이 펜을 내려놓는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모니터를 응시한다. 화면 속 두 사람이 한 마이크 앞에 서 있다. 나란히. 손은 닿지 않지만 목소리는 닿아 있다. 박지수는 마우스를 움직인다. 녹화 버튼 옆 메인 시작 타임 코드를 클릭한다. 화면에 문장이 떠오른다. 일부 영 참가자 128번 강만수, 곡 그날 부른 자장가. 저장 버튼을 누른다. 빨간 REC 표시가 조금 더 선명해진 듯 깜빡인다. 무대 위 마지막 소절이 시작된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천천히 높아진다. 강만수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윤가람의 눈가가 붉어진다. 마지막 음이 길게 끌린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진다. 반주가 멈춘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진다. 무대 위 두 사람이 그대로 서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윤가람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강만수의 손에 닿는다. 강만수는 그 손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윤가람을 본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객석이 침묵한다. 5초, 10초, 그리고 박수가 터진다. 객석 맨 뒤에서 시작된 박수가 앞으로 번진다. 서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긴다. 스탠딩 오베이션. 하지만 무대 위 두 사람은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본다. 40년이 흐른 시간. 25년의 단절.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한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린다. 컨트롤룸 박지수가 화면을 고정한다. 줌도 패닝도 하지 않는다. 그저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 화면 속 강만수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윤가람도 함께 고개를 숙인다. 박수 소리가 더 커진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는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무대 위에 남는다. 모니터 화면 빨간 REC 표시가 깜빡인다. 그리고 조용히 고정된다.